안녕하세요. 한석훈의 중장년 자기성찰 수업입니다. 사편 수업에서 내면의 어둠을 봄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밝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의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이런 인격 성장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의 목적지가 어딘가 생각해 보면 그 종착점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육신의 종말이자 삶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을까요? 죽음을 삶의 목적이라고 하니 마치 우리가 죽기 위해서 평생을 산다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테스형, 아니 소크라테스께서는 철학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인식할 때 삶의 본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죽을 걸 까맣게 잊고 정신없이 돈만 벌고 남들 눈만 의식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명성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겠죠. 내 앞에 엄연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여생을 보다 참다운 자신으로 살 길을 진지하게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생을 낭비해버리지 말고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때 진짜 절실한 게 바로 인격의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죽음에 뛰어드는 방법론을 논하기에 앞서서 죽기 전까지 보다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격의 성장을 이야기하고요.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성찰을 통한 내면 의식의 통합을 제시합니다. 내적 통합이란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드린 무의식적 양가 감정의 통합 같은 것 등등이고요. 쉽게 말해서 나 자신과 화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제 책의 본론인 죽음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나와의 화해를 돕는 매우 유용한 이야기 딱 하나만 더 언급하기로 해요. 그건 바로 융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그림자 투사라는 개념입니다. 혹시 당신은 언젠가 어떤 사람이 별 이유 없이 굉장히 밉거나 싫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대단한 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담배 연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그게 불쾌감을 넘어서 내 안에 이글거리는 분노까지 발생시켜서 그 흡연자를 째려보면서 속으로 저런 죽일 놈이 다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든다면 이건 좀 과한 분노의 반응 아닐까요? 이른바 길빵이 공중도덕상 비난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일 정도의 중죄는 아닌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이 일어난 건 과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길빵이 아니더라도 나는 혹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에 대해 심하게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않나요? 이건 그냥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분노 폭발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저 가증스러운 흡연자와 흡사한 어떤 면모가 내 무의식 속에서 반응해서 그런 건 아닐지, 이런 경우를 그림자 투사라고 합니다. 흔히 지나치게 감정이 발동돼서 타인의 사소한 무리에 거대한 분노로 반응하는 행동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 원인이 실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길빵을 증오하는 내가 실은 평소에 길빵과 유사한 공중도덕에 어긋나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곧잘 하는 인격의 소유자인 주제에 그런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는 못하고 괜히 자신의 부정성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그런 타인을 손가락질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내밀한 불쾌감을 무마하는 방식이죠. 예수가 지적한 제 눈에 통나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손가락질하는 행태와 다름없습니다. 에이, 나는 그런 한심한 짓은 안 해. 라고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분석 심리학자들은 그림자 투사가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실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사이에서도 그림자 투사가 아주 빈번해서요. 자신과 다른 정파, 이념, 종교, 국적, 인종을 대상으로 심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 지금까지 그림자 투사 많이 했고 아직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림자가 제 안에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융심리학 공부하면서 얻게 된 큰 실용적 도움이 바로 그림자 인식과 그림자 회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꼴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어서 늘 속으로 불평하고 미워하는 삶이란 게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보다는 내가 참 넓고 커서
넓고 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넓고 커서 타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평화롭고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자 투사를 줄이는 게 좋죠. 줄이는 방법은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타인의 사소한 흠결에 반응하는 경우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흠결이 튀어나온 건 아닌가 성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그림자를 하나씩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불평, 불만이 적고 조금이라도 더 친절한 아저씨, 아줌마로 나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감정과 작은 사안들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내 입가의 미소가 좀 더 커지고 그래야 내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이 더 평화로워지니까요. 자, 그림자 투사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융심리학의 온갖 심오하고 난해한 설명들 다 까먹어도 이것 하나 손에 쥐고 늙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 책에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 책 죽음과 친해지는 삶의 후반부에서는 인격 성장의 길을 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구체적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번 수업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런 챕터에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죽음 자결권이라는 이야기는 다음번으로 넘깁니다. 감사합니다.